어젯밤 새벽 3시에 눈이 떠져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 쉬셨나요? 밤 9시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한참을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는데 금세 다시 깨어나고 아침엔 온몸이 무겁고 피로만 쌓인 그 느낌 너무 익숙하죠? 나이 들면 잠을 못 자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도움의 신호일 뿐이에요. 저는 그 신호를 읽고 수십 년간 잠 못 드는 밤을 바꿔온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5세 현역 의사 이승호입니다. 50년 넘게 노인 건강을 연구하며 수천 명의 환자분들과 함께 그들의 밤을 되찾아왔습니다. 불면증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에요. 기억력 저하, 심혈관 질환,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이는 심각한 문제죠.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약 없이도 단 몇 분의 노력으로 20대처럼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어떻게 10초 만에 숙면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제 환자 중 71세 박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어르신은 20년 넘게 매일 새벽 2시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시계를 보며 또 깼네 하며 한숨 쉬던 밤들이 반복됐죠. 낮에는 피로에 짓눌려 손주와 놀아줄 힘도 없었고 이제 나이 탓인가라며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방법 단 10초의 작은 습관으로 일주일 만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제 어르신은 밤 10시에 잠들어 아침 6시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자십니다. 심지어 20년 만에 꿈을 꿨다며 웃으시더라고요. 이 놀라운 변화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이 이미 가진 자연스러운 능력을 깨우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오늘 저는 그 비결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멜라토닌이 줄어든 몸을 깨우는 법, 뇌가 잠을 잊지 않도록 돕는 습관, 그리고 스트레스와 불안에서 벗어나는 간단한 루틴까지 이 모든 걸 약 없이 집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오늘 밤부터 달라진 잠을 경험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같은 고민을 가진 누군가에게 큰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의 숙면을 되찾는 첫걸음 함께 시작합시다. 어젯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셨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60대, 70대가 되어도 우리 몸은 여전히 78시간의 깊은 수면을 필요로 합니다. 문제는 잠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20대 때는 전체 수면의 22%가 깊은 수면, 즉 몸과 뇌가 완전히 회복되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70대가 되면 이 비율이 10%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새벽에 자꾸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오늘 저와 함께 불면증의 근본 원인을 하나씩 파헤쳐보고 그 해결책으로 가는 첫걸음을 내딛어 볼게요. 먼저 불면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감소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뇌가 이제 잘 시간이다 라고 느끼게 하는 졸음 신호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호르몬이 70%나 줄어듭니다. 70대가 되면 20대 때의 30% 수준밖에 남지 않죠. 그래서 밤이 되어도 몸이 잠들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 환자 중 65세 김영희 할머니도 이런 문제를 겪으셨죠. 10년 넘게 새벽 3시에 눈이 떠져 시계를 보며 한숨 쉬셨습니다.
낮에는 졸리고 무기력해 손주들과의 시간도 즐기지 못하셨죠. 하지만 이 원인을 알게 된 후 김 할머니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운동량 부족입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동네 마실 정도만 걷다 보면 몸이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잊어버립니다. 젊었을 때는 활동량이 많아 몸이 자연스럽게 잠을 갈구했지만 나이가 들면 움직임이 줄면서 뇌가 이미 충분히 쉬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68세 최순덕 어르신은 은퇴 후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시며 불면증이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무겁고 잠이 안 와요라며 한숨 쉬시던 모습이 기억나네요. 하지만 간단한 습관 변화로 최 어르신의 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 번째로 스트레스와 불안이 큰 몫을 합니다. 자녀 걱정, 건강 문제, 경제적 불안,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머릿속을 맴돌죠. 이로 인해 코르티솔, 즉 각성 호르몬이 밤에도 높게 유지됩니다. 코르티솔은 원래 아침에 우리를 깨우는 역할을 하지만 스트레스가 많으면 밤에도 계속 분비돼 뇌를 경계 상태로 만듭니다. 73세 박영수 어르신은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며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머리가 멈추질 않아요라며 하소연하셨죠.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한 후 어르신은 다시 편안한 밤을 맞이하셨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뇌의 시상하부 약화입니다. 시상하부는 우리 몸의 생체시계를 조절하는 중요한 부위예요. 나이가 들면 이곳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마치 오래된 시계처럼 시간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잠들 시간과 깨어날 시간이 엇갈리며 새벽에 갑자기 눈이 떠지는 거죠. 70세 장승민 어르신은 매일 새벽 2시 정확히 같은 시간에 깨어나셨습니다. 시계처럼 깨어라며 웃으셨지만 그 뒤엔 피로와 좌절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파악한 후 장 어르신은 생체시계를 다시 맞추는 법을 배우셨죠. 다섯 번째는 천 조절 능력의 저하입니다. 잠을 잘 자려면 우리 몸의 중심 천이 약간 내려가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천이 조절됐지만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둔해져요. 그래서 잠자리에 누워도 몸이 여전히 각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76세 황미경 할머니는 몸이 뜨거워서 잠이 안 와요 라며 고충을 털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천을 조절하는 간단한 방법을 알게 된 후 할머니의 잠은 훨씬 깊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육량과 혈류 감소도 큰 원인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것뿐 아니라 신진대사를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근육량이 줄면 대사가 떨어지고 이는 멜라토닌 같은 수면 호르몬 분비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이 줄어 숙면이 어려워지죠. 72세 이민우 어르신은 다리가 자주 저리고 무거워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한 후 어르신은 아침마다 가볍게 산책할 힘을 되찾으셨죠. 이 외에도 혈압약이나 이뇨제 같은 약물의 부작용, 은퇴 후 불규칙한 생활 리듬도 불면증을 부추깁니다. 무서운 점은 이 문제를 방치하면 단순히 피로를 넘어 치매, 심혈관 질환, 우울증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 불면증은 치매 위험을 20% 이상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원인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처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간단한 습관을 바꾼다면 여러분도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원인들을 하나씩 해결하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단지 잠을 더 자는 것 이상입니다.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 손주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내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비결을 알아볼까요? 다음으로 여러분의 몸이 자연스럽게 잠을 부르는 6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숙면 여정을 함께 시작합시다, 여러분. 이제 불면증의 원인을 알았으니 그 해결책으로 한 발짝 다가가 볼까요? 우리 몸은 원래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그 능력을 깨우는 방법을 잊었을 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몸이 자연스럽게 잠을 부르는 6가지 기본 해결책 중 첫 번째 2가지 생활 리듬과 식단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약도, 복잡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이에요. 자, 저와 함께 하나씩 배워보며 오늘 밤부터 달라질 잠을 준비해 봅시다. 첫 번째 비결은 여러분의 생체 리듬을 깨우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서카디안 리듬이라는 자연스러운 시계가 있어요. 이 시계는 아침 햇빛을 받아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만들고 밤이 되면 이를 멜라토닌으로 바꿔 숙면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70세 이상이 되면 세로토닌 생성이 젊을 때보다 80%나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침 햇빛이 더욱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30분만 햇빛을 쬐세요. 밖에 나가기 어렵다면 창가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좋아요.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산책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68세 최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 할머니는 은퇴 후 집에만 계시며 불면증에 시달리셨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다 새벽 4시에 깼어요. 낮엔 졸려서 힘들었죠. 그러다 제가 아침 햇빛 쬐기를 권드렸어요. 할머니는 아파트 옥상에서 30분씩 햇빛을 쬐기 시작하셨죠. 처음엔 별 차이를 못 느끼셨지만 일주일 만에 저녁 10시쯤 자연스럽게 졸림이 오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밤 10시면 저절로 눈이 감긴다고 웃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연구에 따르면 아침 햇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30% 이상 늘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 창문을 열고 햇빛부터 맞이해보세요. 혹시 무더운 날씨나 추운 날씨 때문에 밖으로 나오기가 걱정되시나요? 걱정 마세요. 유리창 너머로 들어오는 빛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집에서 창가에 앉아 책을 읽거나 아침 식사를 하면서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70세 박영수 어르신은 집에서 창가에 앉아 신문을 읽는 것만으로도 저녁에 잠이 잘 와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어르신의 밤을 바꿨죠. 여러분도 아침 30분 햇빛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숙면으로 이어질 거예요. 2번째 비결은 저녁 식단을 똑똑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무거운 음식을 피하는 게 중요해요. 기름진 고기, 매운 찌개, 짠 반찬은 천을 올리고 소화를 방해해 잠을 쫓습니다. 특히 카페인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커피 한 잔이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약 8시간이 걸립니다. 오후 2시 이후에 마신 커피, 녹차, 홍차, 심지어 초콜릿도 밤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한 잔 마시면 잠이 잘 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술은 처음엔 졸리게 할지 몰라도 깊은 수면을 방해해 새벽에 자주 깨게 만듭니다. 대신 숙면을 돕는 음식을 골라보세요. 상추에는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이 있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체리는 천연 멜라토닌이 풍부해 잠을 유도하죠.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트립토판이 들어있어 근육을 이완시키고 졸림을 가져옵니다. 호두나 아몬드도 수면 호르몬 생성을 돕는 훌륭한 간식입니다. 유당불내증이 있으시다면 따뜻한 우유 대신 카모마일 차나 라벤더 차를 드셔보세요.
이 차들은 신경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입증됐어요. 72세 이민호 어르신의 사례를 소개할게요. 이민호 어르신은 매일 밤 새벽 3시에 깨어나 뒤척이셨습니다. 낮에는 피로 때문에 손주 결혼식 준비를 돕는 것도 힘들었죠. 밤마다 잠이 안 와서 답답했어요 라고 하시던 어르신께 제가 저녁 식단을 바꿔보시라고 권했어요. 기름진 고기 대신 상추쌈과 체리 몇 알을 드시고 오후엔 커피 대신 카모마일 차를 마셨어요. 2주 만에 어르신은 밤 11시에 잠들어 아침까지 푹 잤어요. 손주 결혼식에서 춤도 췄다니까요 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멜라토닌이 풍부한 음식은 수면 유도 시간을 25%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상추 한 장과 체리 몇 알로 식탁을 바꿔보세요. 이 두 가지 방법, 아침 햇빛과 똑똑한 저녁 식단은 누구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이에요. 78세 김명자 할머니는 이 두 가지만 실천하고도 10일 만에 새벽 각성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효과 있을 줄 몰랐어요 라며 기뻐하셨죠. 여러분도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몸이 서서히 숙면의 리듬을 되찾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오늘 저녁 식단에 어떤 변화를 줄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자, 이제 나머지 해결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고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함께 계속 가봅시다, 여러분. 이제 아침 햇빛과 저녁 식단으로 숙면의 첫걸음을 내디뎠으니 이번엔 여러분의 침실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잠을 잘 자려면 몸뿐 아니라 주변 환경과 마음 상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6가지 기본 해결책 중 3번째와 4번째 수면 환경 최적화와 불안 해소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누구나 집에서 비싼 도구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간단하지만 놀라운 효과를 주는 이 비결들. 저와 함께 하나씩 배워보며 여러분의 밤을 바꿔볼까요? 먼저.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는 건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침실은 여러분이 하루의 피로를 풀고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성역 같은 곳이에요. 침실 온도는 18, 주빛대 즉시댁으로 유지하는 게 가장 좋아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온도에서 뇌가 잠을 유도하는 신호를 가장 잘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둠도 무척 중요해요. 작은 불빛, 예를 들어 시계나 전자기기에 LED 빛조차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암막 커튼을 설치하거나 여의치 않다면 안대를 사용해보세요. 저렴한 안대 하나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소음도 신경 써야 합니다. 완전한 정적보다 빗소리, 선풍기 소리 같은 백색 소음이 더 도움이 됩니다. 백색 소음은 주변의 갑작스러운 소음을 덮어주며 뇌를 안정시킵니다. 유튜브에서 빗소리 백색 소음을 검색해 틀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베개와 매트리스도 빼놓을 수 없죠. 베개는 목에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높이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목과 어깨에 부담을 주어서 잠을 방해해요. 매트리스는 너무 푹신하지도 너무 딱딱하지도 않은 것이 좋습니다. 76세 박영수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박 어르신은 매일 새벽 4시에 깨어나 뒤척이셨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불편해서 잠이 안 와요 라며 하소연하셨죠. 그래서 제가 침실 환경을 점검해보니 방이 너무 더웠고 창문으로 가로등 불빛이 들어오더라고요. 암막 커튼을 설치하고 선풍기를 틀어 백색 소음을 만들어 보라고 권했어요. 또 베개를 경추를 받쳐주는 낮은 것으로 바꾸셨죠. 놀랍게도 3일 만에 새벽 각성이 줄었고 일주일 후엔 아침까지 푹 잤다며 활짝 웃으셨어요. 어르신은 손주와 함께
공원 산책을 다시 시작할 정도로 기운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침실 온도를 확인하고 작은 불빛을 차단해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음으로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죠.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이런 생각들은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어 잠을 쫓아버립니다. 하지만 간단한 방법으로 이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걱정 노트 작성입니다. 잠들기 전 작은 종이에 오늘 걱정되는 3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각 걱정에 대해 내일 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을 메모하세요. 예를 들어 건강이 걱정된다. 내일 병원 예약하기. 이렇게 적으면 머릿속이 정리되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 방법은 뇌가 이제 걱정은 내일로 미뤘다고 느끼게 해줘요. 두 번째는 478 호흡법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가 강력해요. 먼저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7초 동안 숨을 멈추고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이 호흡법은 미주신경을 활성화해 심박수를 낮추고 뇌를 이완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4778 호흡법은 불안 수준을 3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69세 황미경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황 할머니는 10년 넘게 불안 때문에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누우면 온갖 생각이 떠올라 잠이 안 와요 라며 눈물을 보이셨죠. 그래서 제가 걱정 노트와 478 호흡법을 알려드렸어요. 처음엔 어색하다고 하셨지만 5일째 되던 날 할머니가 전화로 밤에 처음으로 걱정 없이 잤다며 기뻐하셨어요. 지금은 매일 저녁 노트를 쓰고 호흡법을 하시며 손주들과의 시간을 훨씬 즐겁게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이 2가지 방법, 수면 환경 최적화와 불안 해소는 복잡하지 않아요. 침실의 작은 변화와 5분의 호흡, 노트 한 장이면 됩니다. 73세 김명자 할머니는 이 방법들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침대에 누우면 마음이 편해져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침실 불빛을 확인하고 걱정 노트를 써보세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밤을 바꿀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시도해볼 첫 번째 방법은 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여러분의 몸에 숨겨진 수면 스위치를 깨우는 놀라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함께 계속 가봅시다. 자, 이제 여러분의 침실과 마음이 숙면을 맞을 준비가 됐으니 이번엔 우리 몸에 숨겨진 특별한 비결을 꺼내볼게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 수면 스위치라는 놀라운 기능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마치 전등을 켜고 끄듯 특정 부위를 부드럽게 자극하면 뇌가 이제 잘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받아 깊은 잠으로 스르르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은 6가지 기본 해결책의 5번째, 바로 이 수면 스위치를 깨우는 황금혈자리 자극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약도 복잡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단 5분, 손끝과 깊은 호흡만 있으면 됩니다. 이 방법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새벽 각성을 잊고 아침까지 푹 잔 경험을 하셨죠. 자, 저와 함께 이 비밀의 스위치를 찾아볼까요? 첫 번째 황금혈자리는 귀 뒤에 있는 안면혈입니다. 귀 뒤쪽 뼈가 살짝 튀어나온 부위를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만져보세요. 이곳을 10초간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면 뇌로 이완 신호가 전달됩니다. 마치 뇌가 이제 긴장을 풀어도 괜찮아 라고 속삭이는 느낌이죠. 이 동작은 정말 간단해요. 샤워 후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TV를 보다가도 할 수 있습니다. 73세 김명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할머니는
10년 넘게 새벽 3시에 깨어나 뒤척이셨습니다. 눈이 떠지면 다시 잠들기까지 2시간이 걸렸어요라며 한숨 쉬셨죠. 그래서 제가 안면혈 마사지를 권드렸어요. 처음엔 이런 게 효과 있을까 하시며 반신반의하셨지만 5일째 되던 날 할머니가 전화로 새벽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잤다며 기뻐하셨어요. 지금은 매일 저녁 안면혈을 10초씩 마사지하며 20대처럼 푹 잔다고 웃으십니다. 연구에 따르면 안면혈 자극은 뇌 혈류를 20% 이상 늘려 수면 유도를 돕는다고 해요. 여러분도 오늘 밤 귀 뒤를 부드럽게 문질러 보세요. 두 번째는 목 뒤에 있는 풍지혈입니다. 목 뒤,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곳에서 큰 근육 사이에 오목한 부위를 찾아보세요. 이곳을 양손 검지로 15초간 가볍게 누르면 혈류가 증가하며 뇌가 편안해집니다. 너무 세게 누를 필요는 없어요. 부드럽게, 마치 친구 어깨를 두드리듯 하면 됩니다. 이 동작은 특히 목이 뻐근하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신 분들에게 좋아요. 70세 박철수 어르신은 매일 새벽 2시에 깨어나셨습니다. 목이 뻣뻣해서 잠이 안 와요라며 고충을 털어놓으셨죠. 풍지혈 마사지를 시작한 지 3일 만에 어르신은 목이 가벼워지고 잠이 깊어졌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손주와 함께 아침 산책을 즐기실 정도로 기운을 되찾으셨습니다. 이 간단한 15초가 어르신의 밤을 바꿨죠. 여러분도 잠자리에 들기 전 목 뒤를 살짝 눌러보세요. 작은 손길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세 번째는 손목 안쪽의 신문혈입니다. 손목 주름에서 손가락 2마디 정도 올라간 곳, 살짝 오목한 부위를 찾아보세요. 이곳을 엄지로 10초간 부드럽게 문지르면 불안이 줄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신문혈은 특히 스트레스가 많거나 머릿속이 복잡할 때 효과적이에요. 69세 황미경 할머니는 자녀 걱정으로 밤마다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누우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라며 눈물을 보이셨죠. 신문혈 마사지를 권드렸더니 일주일 만에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잠이 온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이제 저녁마다 신문혈을 문지르며 손주들과의 추억을 떠올리신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신문혈 자극은 불안 수준을 25% 낮출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도 손목을 부드럽게 문지르며 마음을 달래보세요. 마지막은 발바닥 중앙의 용천혈입니다. 발바닥을 쥐었을 때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을 찾아 엄지로 5회 강하게 누르세요. 약 5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동작은 천과 기운을 아래로 내려 잠을 유도합니다. 특히 다리가 무겁거나 저리신 분들에게 효과적이죠. 75세 이민호 어르신은 다리 저림 때문에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발이 무거워서 뒤척였어요라며 고충을 말씀하셨죠. 용천혈을 누르는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4일 만에 발이 가벼워지고 잠이 깊어졌다고 하셨어요. 어르신은 이제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시며 20년 젊어진 기분이라고 웃으십니다. 용천혈은 집에서도 여행지에서도 언제든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에요. 이 5분 루틴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신문혈 양쪽 1분, 안면혈 3분, 풍지혈 15초, 용천혈 50초. 마사지하면서 깊은 호흡을 하고 마음속으로 나는 편안하다. 내 몸은 쉴 준비가 됐다고 속삭여보세요. 이 긍정적인 암시는 뇌를 더욱 이완시킵니다. 78세 최순덕 할머니는 이 루틴을 매일 저녁 실천하며 침대에 누우면 10분 안에 잠이 와요 라고 하셨어요. 연구에 따르면 혈자리 자극은 수면 유도 시간을 30%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약 없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가능하죠. 여러분도 오늘 밤 안면혈 10초 마사지부터 시작해보세요. 효과를 느끼신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같은 고민을 가진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될 거예요. 자, 이 황금 혈자리 자극법은 여러분의 몸이 이미 가진 잠재력을 깨우는 열쇠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이 5분 루틴을 냉장고에 메모해 두세요. 월요일은 안면혈, 수요일은 풍지혈. 이렇게 요일별로 하나씩 시도해 보셔도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떤 혈자리를 먼저 시도해 볼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 다음으로 이 혈자리 루틴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고 저녁에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법을 알아볼게요. 함께 계속 가봅시다. 이제 여러분의 침실과 마음이 숙면을 맞을 준비가 됐으니 이번엔 우리 몸에 숨겨진 특별한 비결을 꺼내볼게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 수면 스위치라는 놀라운 기능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마치 전등을 켜고 끄듯 특정 부위를 부드럽게 자극하면 뇌가 이제 잘 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받아 깊은 잠으로 스르르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은 6가지 기본 해결책의 5번째, 바로 이 수면 스위치를 깨우는 황금 혈자리 자극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약도, 복잡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단 5분, 손끝과 깊은 호흡만 있으면 됩니다. 이 방법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새벽 각성을 잊고 아침까지 푹 잔 경험을 하셨죠. 자, 저와 함께 이 비밀의 스위치를 찾아볼까요? 첫 번째, 황금 혈자리는 귀 뒤에 있는 안면혈입니다. 귀 뒤쪽, 뼈가 살짝 튀어나온 부위를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만져보세요. 이곳을 10초간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면 뇌로 이완 신호가 전달됩니다. 마치 뇌가 이제 긴장을 풀어도 괜찮아 라고 속삭이는 느낌이죠. 이 동작은 정말 간단해요. 샤워 후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TV를 보다가도 할 수 있습니다. 73세 김명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할머니는 10년 넘게 새벽 3시에 깨어나 뒤척이셨습니다. 눈이 떠지면 다시 잠들기까지 2시간이 걸렸어요 라며 한숨 쉬셨죠. 그래서 제가 안면혈 마사지를 권드렸어요. 처음엔 이런 게 효과 있을까 하시며 반신반의하셨지만 5일째 되던 날, 할머니가 전화로 새벽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잤다며 기뻐하셨어요. 지금은 매일 저녁 안면혈을 10초씩 마사지하며 20대처럼 푹 잔다고 웃으십니다. 연구에 따르면 안면혈 자극은 뇌 혈류를 20% 이상 늘려 수면 유도를 돕는다고 해요. 여러분도 오늘 밤 귀 뒤를 부드럽게 문질러 보세요. 두 번째는 목 뒤에 있는 풍지혈입니다. 목 뒤,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곳에서 큰 근육 사이에 오목한 부위를 찾아보세요. 이곳을 양손 검지로 15초간 가볍게 누르면 혈류가 증가하며 뇌가 편안해집니다. 너무 세게 누를 필요는 없어요. 부드럽게, 마치 친구 어깨를 두드리듯 하면 됩니다. 이 동작은 특히 목이 뻐근하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신 분들에게 좋아요. 70세 박철수 어르신은 매일 새벽 2시에 깨어나셨습니다. 목이 뻣뻣해서 잠이 안 와요라며 고충을 털어놓으셨죠. 풍지혈 마사지를 시작한 지 3일 만에 어르신은 목이 가벼워지고 잠이 깊어졌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손주와 함께 아침 산책을 즐기실 정도로 기운을 되찾으셨습니다. 이 간단한 15초가 어르신의 밤을 바꿨죠. 여러분도 잠자리에 들기 전 목 뒤를 살짝 눌러보세요. 작은 손길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세 번째는 손목 안쪽의 신문혈입니다. 손목 주름에서 손가락 2마디 정도 올라간 곳, 살짝 오목한 부위를 찾아보세요. 이곳을 엄지로 10초간 부드럽게 문지르면 불안이 줄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신문혈은 특히 스트레스가 많거나 머릿속이 복잡할 때 효과적이에요. 69세 황미경 할머니는 자녀 걱정으로
밤마다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누우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라며 눈물을 보이셨죠. 신문혈 마사지를 권드렸더니 일주일 만에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잠이 온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이제 저녁마다 신문혈을 문지르며 손주들과의 추억을 떠올리신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신문혈 자극은 불안 수준을 25% 낮출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도 손목을 부드럽게 문지르며 마음을 달래보세요. 마지막은 발바닥 중앙의 용천혈입니다. 발바닥을 쥐었을 때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을 찾아 엄지로 5회 강하게 누르세요. 약 5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동작은 천과 기운을 아래로 내려 잠을 유도합니다. 특히 다리가 무겁거나 저리신 분들에게 효과적이죠. 75세 이민호 어르신은 다리 저림 때문에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발이 무거워서 뒤척였어요 라며 고충을 말씀하셨죠. 용천혈을 누르는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4일 만에 발이 가벼워지고 잠이 깊어졌다고 하셨어요. 어르신은 이제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시며 20년 젊어진 기분이라고 웃으십니다. 용천혈은 집에서도 여행지에서도 언제든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에요. 이 5분 루틴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신문혈 양쪽 1분, 안면혈 3분, 풍지혈 15초, 용천혈 50초. 마사지하면서 깊은 호흡을 하고 마음속으로 나는 편안하다. 내 몸은 쉴 준비가 됐다. 고 속삭여보세요. 이 긍정적인 암시는 뇌를 더욱 이완시킵니다. 78세 최순덕 할머니는 이 루틴을 매일 저녁 실천하며 침대에 누우면 10분 안에 잠이 와요 라고 하셨어요. 연구에 따르면 혈자리 자극은 수면 유도 시간을 30%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약 없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가능하죠. 여러분도 오늘 밤 안면혈 10초 마사지부터 시작해보세요. 효과를 느끼신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같은 고민을 가진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될 거예요. 자, 이 황금 혈자리 자극법은 여러분의 몸이 이미 가진 잠재력을 깨우는 열쇠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이 5분 루틴을 냉장고에 메모해두세요. 월요일은 안면혈, 수요일은 풍지혈. 이렇게 요일별로 하나씩 시도해보셔도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떤 혈자리를 먼저 시도해볼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 다음으로 이 혈자리 루틴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고 저녁에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법을 알아볼게요. 함께 계속 가봅시다. 이제 여러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침실까지 숙면을 위한 준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듯 숙면을 부르는 방법도 조금씩 달라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체질에 맞춘 맞춤형 수면법 중 첫 번째, 열성 체질을 위한 비결을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열성 체질은 몸에 열이 많아 잠들기 어려운 분들이 많죠. 이 간단한 방법들은 집에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저와 함께 이 비결들을 하나씩 배워보며 여러분의 밤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 봅시다. 자,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저 열성 체질이 뭔지 알아볼까요? 열성 체질은 더위를 잘 느끼고 얼굴이 쉽게 붉어지며 손발이 따뜻하고 변비가 생기기 쉬운 특징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밤에 몸이 뜨거워져 잠이 잘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을 잘 자려면 천을 살짝 내려주는 게 핵심이에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천이 내려가면 뇌가 잠을 준비하는 신호를 보내 수면 유도 시간을 40%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간단한 사실이 여러분의 밤을 바꿀 수 있어요. 제 환자 중 76세 박영수 어르신도 열성 체질로 밤 12시까지 뒤척이셨죠. 몸이 뜨거워서 잠이 안 와요. 라며 한숨 쉬셨던 모습이 기억나네요. 하지만 몇 가지 방법을 실천한 후
어르신은 단 일주일 만에 30분 안에 스르르 잠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냉수 조격입니다. 잠들기 30분 전 15개 워시대시 정도의 시원한 물에 발을 10분간 담가보세요. 발목까지 물이 닿도록 하고 발가락을 살짝 움직이면 더 효과적이에요. 이 간단한 동작은 몸의 열을 아래로 끌어내리며 천을 낮춰줍니다. 뇌는 이 변화를 이제 잠잘 시간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요. 너무 차가운 물은 오히려 각성을 유발할 수 있으니 손으로 만졌을 때 살짝 서늘한 정도가 딱 좋아요. 박영수 어르신은 처음엔 발을 차가운 물에 담그라니 어색하다고 하셨지만 3일째 되던 날 몸이 시원해지면서 졸림이 온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매일 저녁 조격을 하시며 20대처럼 푹 잔다고 웃으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작은 대야에 시원한 물을 받아 발을 담가보세요. 집에 있는 물통이면 충분해요. 두 번째 비결은 시원한 베개 사용입니다. 잠들기 전 베개 커버를 냉장고에 10분 정도 넣어 시원하게 만들어 사용해보세요. 또는 얼음팩을 수건에 싸서 베개 밑에 놓아도 좋아요. 머리와 목이 시원해지면 뇌가 이완되면서 잠이 쉽게 옵니다. 이 방법은 특히 여름철이나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에게 효과적이죠. 74세 김영희 할머니는 열성체질로 밤마다 땀을 흘리며 뒤척이셨습니다. 머리가 뜨거워서 잠이 안 와요 라며 고충을 털어놓으셨죠. 그래서 제가 시원한 베개 방법을 권드렸어요. 일주일 만에 할머니는 베개가 시원하니 머리가 맑아지고 잠이 온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 만큼 기운을 되찾으셨죠. 연구에 따르면 머리 주변 온도를 낮추면 수면 깊이가 25%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베개 커버를 냉장고에 잠깐 넣어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효과는 놀라울 거예요. 세 번째는 오이팩 활용법입니다. 오이를 얇게 썰어 이마와 눈 위에 10분 정도 올려놓아 보세요. 오이의 차가운 성질은 머리에 열을 내려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 방법은 고대부터 전해 내려온 지혜로 피부도 맑아지는 보너스 효과까지 있어요. 72세 이민호 어르신은 변비와 더위로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몸이 뜨거워서 뒤척였어요 라며 한숨 쉬셨죠. 오이팩을 시작한 지 5일 만에 어르신은 머리가 시원해지니 잠이 빨리 와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지금은 매일 저녁 오이 2조각을 이마에 올리고 손주 결혼식 사진을 보며 미소 짓곤 하신답니다. 집에 오이가 없다면 찬 수건을 이마에 올려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방법, 냉수 조격, 시원한 베개, 오이팩은 열성 체질의 여러분이 몸의 열을 다스리며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76세 박영수 어르신은 이 방법들을 병행하며 이제 밤 11시면 스르르 잠든다고 하셨어요. 어르신의 웃음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여러분도 자신의 체질을 확인해보세요. 더위를 잘 느끼고 얼굴이 붉어지거나 손발이 따뜻하다면 열성 체질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밤 냉수 조격부터 시작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떤 방법을 먼저 시도해볼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큰 희망을 전할 거예요. 자, 이제 열성 체질을 위한 맞춤 수면법을 알았으니 다음은 몸이 차가운 한성 체질을 위한 방법과 특별한 상황에 맞춘 비결들을 알아볼게요. 이 방법들은 또 다른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함께 계속 가봅시다. 이제 열성 체질을 위한 수면법으로 몸의 열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웠으니 이번엔 몸이 차가운 한성 체질을 위한 비결을 알아볼게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듯 숙면을 부르는 방법도 각자의 몸에 맞춰야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한성 체질은 손발이 차고 한기를 느끼며
소화가 약한 분들이 많죠. 이런 분들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간단한 습관으로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어요. 오늘은 한성 체질을 위한 3가지 방법과 특수 상황에 맞춘 추가 팁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집에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저와 함께 여러분의 밤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만들어 볼까요? 먼저 한성 체질이 어떤 건지 알아볼까요? 손발이 차갑고 한기를 자주 느끼며 피부가 창백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한성 체질에 해당해요. 이런 분들은 밤에 몸이 차가워져 잠이 잘 안 오거나 이불을 여러 겹 덮어도 따뜻함이 부족하다고 느끼시죠? 한성 체질의 핵심은 몸을 따뜻하게 해 혈액순환을 돕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몸의 중심천을 적절히 높이면 수면 유도 시간이 30% 단축되고 깊은 수면 비율이 20% 늘어날 수 있다고 해요. 제 환자 중 72세 최순덕 할머니도 한성 체질로 겨울이면 이불을 3겹 덮어도 추워서 잠이 안 와요라며 고충을 털어놓으셨죠. 하지만 몇 가지 방법을 실천한 후 할머니는 2주 만에 따뜻한 잠을 되찾으셨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온수 조격입니다. 잠들기 30분 전 42덱씩 따뜻한 물에 발을 15분간 담가보세요. 발목까지 물이 닿도록 하고 발가락을 살짝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더 잘 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각성을 유발할 수 있으니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고 편안한 온도가 딱 좋아요. 이 간단한 동작은 발끝부터 온몸을 따뜻하게 해주며 근육을 이완시켜 잠을 유도합니다. 최순덕 할머니는 처음엔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게 어색하다고 하셨지만 3일째 되던 날 발이 따뜻해지니 온몸이 편안해진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매일 저녁 조격을 하시며 이불 한 장만 덮어도 푹 잔다고 웃으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작은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발을 담가보세요. 집에 있는 양동이면 충분해요. 두 번째는 생강차 활용법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한 생강차에 꿀 한 숟가락을 넣어 마셔보세요.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성질이 있어요. 꿀은 천연 수면 유도 성분인 트립토판을 더해 마음을 차분하게 해줍니다. 단, 생강차를 너무 진하게 우리면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연하게 우려내는 게 좋아요. 74세 김영희 할머니는 손발이 차서 밤마다 뒤척이셨습니다. 몸이 차가워 잠이 안 와요 라며 한숨 쉬셨죠. 생강차를 마시기 시작한 지 5일 만에 할머니는 몸이 따뜻해지니 잠이 빨리 온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손주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밤마다 꿀잠을 잔다고 기뻐하십니다. 집에 생강이 없다면 따뜻한 물에 꿀만 넣어 마셔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준비해보세요. 세 번째는 따뜻한 복부 마사지입니다. 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 배꼽 주위를 시계 방향으로 5분간 부드럽게 마사지해보세요. 이 동작은 장의 움직임을 활성화하고 온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소화도 좋아지고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효과가 있죠. 70세 박철수 어르신은 소화가 약해 밤에 배가 더부룩해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배가 차가워 잠이 안 와요 라며 고충을 말씀하셨죠. 복부 마사지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어르신은 배가 따뜻해지니 잠이 깊어졌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시며 몸이 가벼워졌다고 웃으십니다. 연구에 따르면 복부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25% 개선해 수면질을 높일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도 손을 따뜻하게 비빈 뒤 배를 부드럽게 마사지해보세요. 이제
특수 상황에 맞춘 추가 팁들을 알아볼게요. 스트레스가 심한 분들은 라벤더 오일 한 방울을 베개 끝에 떨어뜨려 보세요. 라벤더 향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 작용해 긴장을 풀어줍니다. 카모마일이나 일랑길랑 오일도 비슷한 효과가 있으니 취향에 맞게 골라보세요. 69세 황미경 할머니는 자녀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셨지만 라벤더 오일을 사용한 지 4일 만에 향을 맡으니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하셨어요. 관절통이 있으신 분들은 잠들기 전 15분 온찜질을 해보세요. 핫팩이나 따뜻한 수건을 아픈 부위에 올리면 근육이 이완되며 통증이 줄어듭니다. 단, 염증이 심한 급성 통증에는 냉찜질이 더 적합하니 주의하세요. 수면 무호흡이 의심되는 분들은 왼쪽으로 누워 자고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세요. 이 자세는 기도를 열어주고 심장과 소화에 부담을 덜어줍니다. 약물을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해 복용 시간을 조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이뇨제는 아침에 먹는 게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절대 임의로 약을 줄이거나 끊지 말고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이 방법들 온수 조격, 생강차, 복부 마사지, 그리고 특수 상황별 팁은 한성 체질이거나 특별한 고민이 있는 분들의 숙면을 돕는 열쇠입니다. 72세 최순덕 할머니는 이 방법들로 이제 이불 한 장만 덮어도 따뜻하게 잔다며 기뻐하셨어요. 여러분도 자신의 체질을 확인해 보세요. 손발이 차고 한기를 느끼거나 소화가 약하다면 한성 체질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밤 따뜻한 물 한 대야부터 준비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떤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볼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변화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거예요. 자, 이제 한성 체질과 특수 상황을 위한 수면법까지 알았으니 다음은 불면증에 대한 흔한 오해와 병원 진료가 필요한 순간들을 알아볼게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숙면 여정을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함께 계속 가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침 햇빛부터 체질별 맞춤 수면법까지 깊은 잠을 되찾는 다양한 비결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불면증을 해결하려면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잘못된 믿음과 위험 신호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불면증에 대해 오해하고 계시거나 언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라 방치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불면증에 대한 흔한 오해들을 바로잡고 병원 진료가 필요한 순간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정보는 여러분의 숙면 여정을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저와 함께 마지막 퍼즐을 맞춰보며 진짜 편안한 밤을 준비해봅시다. 먼저 불면증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들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 오해는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반만 맞아요. 60대, 70대가 되어도 우리 몸은 여전히 7일 8시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다만 깊은 수면의 비율이 줄어들 뿐이죠. 연구에 따르면 70대에도 7시간 이상 자는 분들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산다고 해요. 74세 김영수원 어르신은 나이 탓이라며 포기했었다고 하셨지만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수면 습관을 바꾼 후 아침이 개운하다며 웃으셨죠. 여러분도 잠의 양을 줄이지 말고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해보세요. 두 번째 오해는 낮잠을 자면 밤잠을 망친다는 믿음입니다. 이건 조건에 따라 달라요. 오후 3시 이전 20분 이내의 짧은 낮잠은 오히려 밤잠의 질을 높이고 하루 컨디션을 좋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후 늦게 1시간 이상 길게 자면 생체 리듬이 흐트러져 밤에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72세 최순덕 할머니는 낮잠을 길게 자다 밤에 뒤척이셨습니다.
낮에 졸려서 잤는데 밤에 더 못 자요라며 고충을 털어놓으셨죠. 그래서 오후 2시에 15분 낮잠을 권드렸더니 일주일 만에 밤에 푹 자고 아침이 상쾌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낮잠이 필요하다면 시계를 확인하고 20분 이내로 짧게 자보세요. 세 번째 오해는 술 한잔 마시면 잠이 잘 온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정말 위험한 오해예요. 술은 처음엔 졸림을 유도할 수 있지만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새벽에 자주 깨게 만듭니다.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독성 물질은 뇌를 각성시켜 수면질을 떨어뜨리죠. 70세 박철수 어르신은 저녁에 소주 한 잔으로 잠을 청하셨지만 새벽 3시에 깨어나 뒤척이셨습니다. 술이 잠을 도와줄 줄 알았어요 라며 한숨 쉬셨죠. 술 대신 카모마일 차를 권드렸더니 5일 만에 새벽 각성이 없어졌다고 기뻐하셨어요. 여러분도 저녁 술은 피하고 따뜻한 차로 바꿔보세요. 네 번째 오해는 수면제를 오래 먹으면 중독된다는 걱정입니다. 현대의 처방 수면제는 과거보다 훨씬 안전해졌어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면 중독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복용할 경우 정기적인 의사 상담이 필요해요. 76세 황미경 할머니는 수면제에 의존하며 이걸 없으면 잠을 못 자라며 걱정하셨죠. 상담을 통해 복용량을 조절하고 제가 알려드린 수면 루틴을 병행한 후 한 달 만에 수면제 없이도 푹 자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도 수면제를 사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의하며 천천히 줄여보세요. 이제 병원 진료가 필요한 순간들을 알아볼게요. 불면증이 단순한 습관 문제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더 심각한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 고는 수면 무호흡입니다. 잠을 자다 숨이 멈추거나 코를 심하게 곤다면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해질 수 있어요. 이는 고혈압, 당뇨, 심장병 위험을 높입니다. 74세 김영수 어르신은 코 고는 소리가 심했고 낮에 졸리며 피로를 느끼셨죠. 수면 무호흡 진단 후 치료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심장병 위험이 줄고 아침이 이렇게 개운할 수 있다니라며 웃으셨습니다. 가족이 잠자는 모습을 보고 숨이 멈춘다고 하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두 번째는 하지 불안 증후군입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다리가 근질거리고 계속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드는 증상이에요. 마치 다리에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죠. 이는 뇌의 도파민 부족이나 철분 결핍과 관련 있을 수 있어요. 71세 이민호 어르신은 다리가 저려서 잠이 안 와요 라며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철분 수치를 확인하고 치료를 받은 후 한 달 만에 다리가 편안해졌다고 하셨어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렘 수면 행동 장애입니다. 꿈꾸는 동안 소리를 지르거나 팔다리를 휘두르는 행동이 있다면 주의해야 해요. 이는 파킨슨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므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69세 박영희 할머니는 잠에서 소리를 지르며 깨곤 하셨죠. 병원 검사를 통해 조기 치료를 시작한 후 이제 조용히 잔다며 안도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3주 이상 지속되는 불면증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방법들을 2주 이상 꾸준히 시도했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갑상선 문제나 우울증 같은 다른 질환이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수면제에 완전히 의존하는 경우도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수면제를 끊으면 불면증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 점진적으로 줄이는 계획을 의사와 쓰세요. 이 모든 정보는 여러분이 안전하게 숙면을 되찾도록 돕기 위한 거예요. 73세 최영자 어르신은 3주간 불면증이 계속돼 병원을 찾았고 갑상선 문제를 발견해 치료한 후 10년 만에 꿈을 꿨다고 기뻐하셨어요.
여러분도 수면 고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방법들을 꾸준히 시도해보세요. 2주만 참고 하면 몸이 깊은 잠을 다시 배우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수면 고민이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자, 이제 모든 비결을 정리하고 여러분의 숙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배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함께 마지막 단계로 가봅시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깊은 잠을 되찾는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아침 햇빛으로 생체 리듬을 깨우고 똑똑한 식단으로 몸을 준비하며 침실을 편안한 안식처로 만들고 불안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죠. 그리고 우리 몸의 수면 스위치를 누르는 황금 혈자리와 체질에 맞춘 맞춤 비결까지 알아봤습니다. 이 모든 비법은 약 없이 집에서 단 5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밤을 바꿀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오늘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이 이 비결들을 어떻게 실천하고 어떤 변화를 만날지 함께 정리해 볼게요. 자, 따뜻한 마음으로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먼저 오늘 배운 7단계 숙면 비법을 다시 떠올려 볼까요? 첫째,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햇빛을 30분 쬐며 생체 리듬을 맞춥니다. 둘째, 잠들기 3시간 전 상추, 체리, 바나나 같은 숙면 음식으로 식단을 바꿉니다. 셋째, 침실을 샤팔 20덱시로 유지하고 암막 커튼과 백색 소음으로 편안한 환경을 만듭니다. 넷째, 잠들기 2시간 전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종기책을 읽으며 블루라이트를 차단하세요. 다섯째, 걱정 노트와 478 호흡법으로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여섯째, 안면혈, 풍지혈, 신문혈, 용천혈을 5분간 자극해 수면 스위치를 켭니다. 마지막으로 열성 체질은 냉수 조격과 오이팩, 한성 체질은 온수 조격과 생강차로 몸을 맞춥니다. 이 7단계는 복잡하지 않아요. 하루 5분, 여러분의 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입니다. 79세 박정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해요. 할머니는 15년 넘게 새벽 3시에 깨어나 뒤척이셨죠. 이제 나이 탓인가라며 포기하려 하셨지만 이 7단계를 하나씩 실천하셨어요. 아침 햇빛을 쬐고 저녁엔 카모마일 차를 마시며 안면혈 마사지로 몸을 이완시켰죠. 2주 만에 할머니는 20년 젊어진 기분이에요. 꿈도 꾼다니까요 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며 이제 아침이 즐거워요 라고 하시던 그 미소,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 5분, 약 없이도 가능해요. 시작은 간단합니다. 오늘 밤 귀 뒤 안면혈을 10초간 부드럽게 마사지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2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깊은 잠을 다시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냉장고 문에 안면혈 10초, 생강차 한 잔처럼 메모를 붙여두시면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어요. 73세 김영수 어르신은 이 방법들로 10년 만에 새벽 각성이 없어졌다며 손주와 산책하는 시간을 되찾으셨죠. 여러분도 작은 습관 하나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비결들을 혼자 간직하지 말고 주변에 나누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일주일 뒤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안면혈 마사지를 했더니 3일 만에 달라졌어요. 같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거예요. 혹시 아직 망설여지신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깊은 잠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이에요. 오늘 밤 단 5분의 시간을 투자해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건강한 노후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겁니다. 여러분의 숙면 여정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건강 비결을 함께 나눌게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밤 편안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노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